친언니를 잃고 3년 동안 의식불명에 빠졌던 소녀 앞에 죽은 언니와 똑같이 생긴 여학생이 나타납니다. 완벽한 도플갱어에 출연해 가족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데요. 배우 임수정의 프로듀서 데뷔작이자 영화 장화홍련의 계보를 잇는 잔혹동화 그림자 아이입니다. 그림자는 말했어.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어. 너희는 몸이 2개니까 하나를 줘. 나랑 바꾸자. 늘 그 같은 안에 싫다고 이야기지만 밤마다 그러자 언니가 그림자는 동화책 읽어주는 게 내가 좋을 있던 나이인 곳은 10살 하늘이잖아. 수환이. 그러자 그림자는 화가 나서 말했어. 몸을 안 주면 너희가 다신 못 만나게 하나를 땅 아래로 영원히 데려갈 거야. 하지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화 속 저주가 현실이 될 줄은 말이죠. 이제 끝이지. 잠에서 깬 수환이 언니를 찾아낸 곳은 자매가 사는 저택 옥상. 어째서 아찔한 지붕 끝에 혼자 서 있는 걸까? 그 순간 마치 동화책 속 그림자 세계로 빨려 들어가던 언니의 모습은 수환의 환상이었을까?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엄마가 자매를 발견했을 땐 이미 큰딸 수련은 숨을 거두고 수아는 의식 불명이 된 뒤였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름 한번 말해볼래? 이수환이야. 의료진 모두가 기적이라 했고 나 아픈 데 없는데. 마치 어제 잠들었다 깬 것처럼 의식을 되찾은 아이. 하지만 왜? 좋아서. 수아니에게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언니 볼 수 있는 거지. 수환이가 잠들었을 때 언니는 더 깊은 잠에 들었어. 영원한 잠에. 언니는 이제 여기 없어. 3년 만에 돌아온 세상에는 언니도 없고 언니와 함께 살던 집도 없었죠. 자식 잃은 저택은 비워둔 채 아파트로 이사 온 엄마와 함께 일상에 적응해가던 무렵 언니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 컸던 탓일까? 분명히 길에서 수련을 본 것만 같았던 수환. 차마 엄마에게도 말 못하고 쫓아간 문제의 여학생은 그저 언니와 닮은 정도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죽은 자의 환상은 마치 그날 밤처럼 수환을 구하는데 괜찮아? 언니. 너 나 알아? 기억을 만난 잃은 적 걸까? 있나? 아니면 정말 딴 사람인 걸까? 난 김재인인데. 그러고 보니 성격도 딴판입니다. 근데 너 원래 이렇게 말이 없어? 아니면 물 들어가서 고장났나? 언니와 달리 파워 외향인인 제인과 친구가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뜨니까 안 춥지? 여전히 그녀가 수련의 환생이라 의심하는 수아는 예전에 살던 저택으로 데려갑니다. 이 큰 집이 비어 있는 거야? 어. 제인이 언니의 기억을 되찾길 기도하던 그때 행여라도 아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게 될까? 이수환.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던 엄마.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식과 닮아도 낳고 기른 모성의 눈마저 속일 수는 없을 터. 하지만 제인 앞에서는 엄마인 그 목마저 무장해제되고 마는데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 영화는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감독은 말합니다. 죽었지, 우리 수련이. 말하자면 죽은 자와 똑같이 생긴 아이는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을 형상화한 존재인데요. 즉, 살아남은 이들은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각자의 죄책감을 드러내죠. 수환이가 어제 수련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왔어요.
닮은 게 아니라 똑같이 생긴 애를요.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어른인 금옥은 죄책감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반면 오히려 아이인 수아는 죄책감을 마주보고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수환이 깨어나고 나면 너 살피다가 이거 지뢰들어. 죽은 딸의 도플갱어가 몰고 온 혼란. 그 믿기 힘든 미스터리의 진실은 뜻밖에도 돌아가신 수아네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딸 금호가 아빠는 30년 전 너를 살리기 위해 너와 똑같이 생긴 두 번째 아이를 죽였다. 엄마인 금옥에게도 도플갱어가 있었다? 어릴 적에 너에게 들려준 그림자와 두 아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집안의 기록이란다. 그림자 동화는 결국 내 자식의 도플갱어를 죽여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예언서였던 것. 수련이는 죽기 전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다고 했어. 할아버지가 응. 저처럼 생긴 애 보면 빨리 할아버지한테만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수련은 죽기 전 동화의 경고를 믿지 않았고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무서우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걸 꼭 봐야 하니? 네.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야, 일단은 널 살리고 보자. 할아버지가 자신과 닮은 제인을 죽이기 전에 먼저 죽음을 선택한 걸까? 그런데 수환이를 살리려면 같은 얼굴을 한 아이를 찾아서 그 몸을 우리 땅에 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환이도 죽는다. 할아버지도 엄마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더 꿈 같은 얘기 해줄까? 뭔데? 너는 나 어릴 때 닮았어. 수환과 똑같은 얼굴이었다가 크면서 외모가 바뀌었다는 제인. 설마 이 아이는 수련이 아니라 수환의 도플갱어였던 걸까? 그리고 마침내 수환 앞에도 저주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언니! 수아나... 처음엔 그림자 세계로 끌려갔던 언니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뭘 필요해? 그것은 단지 인간의 몸을 탐하는 그림자일 뿐이었고 거기서 뭐해? 제인이 나타나자 일어난 기이한 현상과 함께 그림자는 다시 저주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기어이 자매 모두에게 대물림된 잔혹동화의 결말. 우리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내 아이와 내 아이를 닮은 아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